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저희 경험담 및 표현을 한번 소개시켜 줍니다. 컨텐츠를 조금씩 달리해서 지루함을 없애고자 하는데요. 제가 일요일날 운동 갔다 와서 등산 갔다 와서 피곤해서 테레비를 보면서 좀 쉬었죠. 근데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영화를 하더군요. 퓨리라고 전쟁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 그래서 퓨리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격분 그런 뜻이 있고, 노발대발 할 때 그다음에 폭풍우나 전쟁, 병, 행동 등이 격렬하다 또는 맹위, 광포성 이런 아주 그냥 광포성, 맹위를 떨치다 할 맹위, 그런 뜻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전쟁 영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독일군하고 미군하고 막 싸우는데, 탱크 부대가 이제 독일군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작전을 행하면서 막 싸우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이 영어 단어에서 온 펀 또는 영어에서 쓸 수 있는 노래 또는 영어 단어가 갖고 있는 속뜻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면은 그 탱크 부대인데, 탱크 네 대인가 다섯 대가 이제 독일군을 향해서 마을을 점령해서 쭉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브래드 피트 죽고 거기 신참이 이제 살아남아서 영웅이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 영화 보면은 탱크에서 포가 나가는 포에서 막 포가 나가는 거랑 총으로 막 싸우는 거, 되게 멋있는 장면은 뭐냐면, 거의 해가 질 무렵쯤에 이제 탱크 네 대가 나란히 쫙 가면서 막 따발총이랑 그 포랑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영화 밤에 싸우는 거 보면 불길이 막 나가는, 그런 레이저 나가는 것처럼 아주 그냥 포성 격렬하게 아주 멋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죽을 때 이제 적의 총알에 맞아가지고 죽을 때 권총을 이제 그 신참내기한테 자기 보호하라고 이렇게 딱 주는 장면이 나오고, 중간에 또 이제 정령지 독일 마을을 점령했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와 신참내기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이게 내 사전 정리를 막 하면서 봤더니 갑자기 그 영화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봤더니 단어는 뭔가 봤더니 피스입니다. 피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PEACE, 평화가 아니라 그거와 동음어를 쓸 수는 PIC에서 피스입니다. 피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스 조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조각 또는 단편, 한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피스의 관련된 뜻을 쭉 보면은 군사에서 화기, 소총, 대포, 거기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포, 탱크에서 나오는 그 대포랑 소총, 그 다음에 화기, 여러 가지 이제 전쟁 무기들. 그 다음에 속어로는 권총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권총. 그래서 이제 권총을 좀 구식 권총을 맨 마지막 장면쯤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또 잠시 한때라는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로서는 사람, 녀석, 계집애라는 뜻이 있고, 또 이제 성관계를 갖는, 그 다음에 거시기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간단한 점심,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뜻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독일군을 이제 마을을 점령했는데, 거기 있는 여성과 간단한 점심을 하면서 신찬내기가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여자 마음을 달래주죠. 그러니까 여자가 거기에 이제 또 감명을 받아서 또 사랑을 나누는데 그런 뜻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속으로 또 낙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탱크 그 포에다가 퓨리라고 낙서를 해놨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PIC가 갖고 있는 속뜻을 그 영화에 집중적으로 아마 사용한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중간에서 마지막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적용하죠. 이제 간접적인 표현이죠. 피스라고 평화를 직접 나타내는 게 아니라 동어 피스를 사용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소주제, 소테마로 그런 걸 많이 보여주는 그런 거. 간단한 점심도 있고, 아무튼 영화는 재밌더라고요. 한 중학생 정도 수준인데 재밌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왜 이렇게 이제 그 상당히 많이 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거 봤더니 다른 것도 조금씩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퓨리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영화나 대중매체에서 상당히 많이 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일본 뭐 여러 가지. 근데 유럽권에서는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그 경험담, 오늘 포인트의 경험, 뭐 이제 명상은 맨날 하고 있으니까 명상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한참 잘 될 때에 육박할 때도 있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 좀 지나도 거의 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소개시켜줄 경험담은 냄새 제거, 발 냄새 제거, 다른 냄새도 아니고 일단 발 냄새 제거입니다. 발 냄새 제거. 제가 원래 발 냄새가 안 났거든요. 발이 보면 애기 그 발바닥처럼 아주 뽀송뽀송하는데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냥 잠깐 나는 것 뿐이다.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겨울에 좀 오래 걷거나 그러면 발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는 아주 심하게 나가지고 여름이 되면 싫어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발냄새가 나지. 그래서 아무리 이제 양발도 빨고 발도 깨끗이 씻고, 그래서 민감요법도 한번 써봤어요. 식초에다가 뭐 타가지고. 근데 그때 그러니까 간지럼도 없어지고 냄새도 좀 없어지더라고. 근데 결정적으로 식초 냄새가 더 나. 근데 그래가지고 올해는 내가 기필코 없앨 것이다 라고 한번 딱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래서 내가 그 발냄새 제거하면 가장 대표적인 그 약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언젠가 한번 어디에 곰팡이 같은 게 나가지고 발랐더니 싹 없어져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내가 올해는 발냄새 없는 여름을 보내겠다 싶어가지고 딱 마음을 굳게 먹고 발냄새 제거약을 사서 랄랄라 싶어가지고 발랐죠. 그래서 하루치 그렇게 발라가지고 한 2, 3일 정도 발랐는데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게 이제 완전히 광고는 텔레비에서 하는 광고는 완전 황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안 했는데, 이번에는 꾸준히 발라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근데 그런 약 중에서 그 약을 조금씩 여러 번 바르는 게 있는데, 그 약을 한 번에 다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팅제처럼 이렇게 쌓아주어서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해서 그걸 발라봤는데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사기인가 싶어가지고 그거는 안 샀고 매일매일 발라주는 걸 샀어요. 맨날 룰루랄라 싶어가지고 맨날 발랐죠. 실내에서 실내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발라준 거. 계속 발라주고 나서 잠자기 전에 열심히 발랐죠. 열심히 바른 다음에 신발을 딱 신고 등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한참 날씨가 따뜻할 때가 6월달인가 5월달인가? 근데 2시간 지나도 발에서 소식이 없는 거야. 냄새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분이 째졌죠.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이거 효과가 왔다 싶어가지고 집에 와서 신발 딱 벗었더니
와, 그 전에 내가 그 등산 오래 하고 그러면 냄새가 심했는데 이건 뭐 90% 이상이 없어진 거야. 깜짝 놀랐다니까요. 90% 이상이 없어진 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신발 냄새도 맡아봤어.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렇게 발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정말 효과가 봤다 싶어가지고 씻은 다음에 그날부터 한 달 동안 계속 바른 거. 그랬더니 나 같은 경우 뭐 특수한 경우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그 많이 무좀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주 특수한 경우는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 약을 사서 막 발랐더니 열심히 부지런히 계속 발랐더니 효과를 본 거. 그래가지고 올해 내가 확실히 건진 거 하나는 발냄새 제거다. 발냄새 제거. 그래서 혹시나 그 전에는 등산할 때 발냄새 어떻게 하면 없앨까 싶어가지고 신문지도 막 깔아봤어요. 땀을 흡수하라고. 근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그 양말도 이제 삶을 필요가 없어. 예전에 양말을 안 삶아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신발도 괜히 따뜻한 데다가 말리고 막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야. 완전 발냄새가 없어지니까 이건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꾸준히 바르다가 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간격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뭐 2, 3일에 한 번씩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르고 그랬는데 혹시 발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주 특수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약이 있을 거예요. 그 약을 사서 꾸준히 한 일주일도 좋고 2주일도 좋고 잠자기 전에 맨날 바르면은 확실히 효과를 볼 거라고.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으니까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냄새를 없애니까 여름에 또 이 겨냄새, 겨털 냄새, 겨드랑이. 내가 원래는 겨드랑이 털을 안 깎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아주 얄딱구리한 냄새가 나는. 오늘 발냄새 제거와 겨털 냄새, 겨드랑이 냄새 없애는 거에 대해서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데 겨드랑이 냄새 나는 그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어요. 근데 냄새가 별로 안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항상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냄새가 좀 얄딱구리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딱 맡아봤더니 세상에 나는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아봤어. 겨드랑이에서 정말 신기한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맡는 냄새가 나는 거야. 거기서 봤더니 그러니까 지저분한 냄새도 아니고 깨끗한 냄새도 아니고 똥 냄새도 아니고 얄딱구리한 냄새가 나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고 땀 많이 나고. 야 근데 과히 추천할 냄새는 아니더라. 과히 향기는 아니더라. 향기는 아니고 썩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 또 겨드랑이에서 이런 냄새가 나지 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늘이나 아니면 파 같은 게 섞은 게 먹으면 더 심하게 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겨드랑이도 털을 깎았어. 털 깎은 다음에 분을 좀 발라줬죠. 땀 들러라고. 그랬더니 이틀 만에 없어진 거. 이틀 만에.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겨드랑이 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제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 털 같은 거 웬만하면 안 깎잖아. 안 깎는데 내가 경험한 결과 이거는 발냄새를 없앴더니 발냄새가 싹 없어지고 났더니 이제 다른 데선 냄새 나는 게 민감해지잖아. 근데 겨드랑이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지 나는 처음 알았다니까. 정말 신기한, 정말 어디서 맡아볼 수 없는 그런 냄새. 과히 추천하지 않을 냄새 같았는데 어쨌든 간에 겨드랑이 털을 지금 보면 겨드랑이 깨끗하게 깎았는데 아마 깎지 않았다면 지금 날씨가 요즘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아마 심하게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발냄새든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안 났는데 언제부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려고 완전히 내 나름대로 했더니 싹 없어진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파를 많이 먹는다든가 마늘을 많이 먹으면 조금 나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성분이 있으니까. 근데 겨드랑이 냄새 그렇게 없애고 발냄새 없앴더니 와, 하늘을 막 날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자들은 아주 일찍부터 겨드랑이 털을 없앴는데 지저분해 보이니까.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혹시 냄새가 심한 사람이 있을 경우라면 거기 이렇게 제모해 주세요. 제모. 거기를 깎아주고 분을 조금씩 발라주면, 이게 땀띠 날 때 바르는 그 분을 조금 발라주면 싹 없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데도 또 한번 이렇게 관심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나의 발냄새 제거와 겨드랑이 털 냄새 제거 완전히 오래, 물론 조금 나긴 나. 근데 그 전에 비하면 95% 이상, 90% 내지는 95% 이상이 싹 없어진 거. 그리고 뭐 겨드랑이 털 까는 거에 대해서는 냄새 나는 것보다는 낫지. 남자가 그런 거에 신경 쓰냐 그랬는데 냄새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적극 추천 한번 해드립니다. 혹시 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개시켜줄 그 표현은 30분이 넘는 지루하니까 빨리 한번 넘어가죠. 오늘은 젊지만 또는 젊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ng as he is, young as he is, he knows much of the world. 그래서 그는 젊지만 세상 물정을 잘 안다. 이런 말 할 때 보통 우리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I think he's young, but he knows much of the world. 라고 얘기하겠죠. 보통 얘기할 때는. 그는 젊다. 그러나 모든 걸 세상 물정을 잘 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좀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강조하고자 했겠죠. as를 써가지고 young. 문법상으로 보면 틀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겠죠. young as he is, young as he is. 그래서 그는 젊지만 but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런 뜻을 갖고 young as he is, he knows much of the world. 그는 젊지만 세상 물정을 잘 안다.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고 또 하는 거 보면은 I was glad of his help, slight as it was.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나는 그의 도움에 기뻤다. 아주 많이 쓰는 말이겠죠. 뭐 이제 구어에서 my pleasure에서 오히려 내가 기쁘다. 나의 즐거움이다. thank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긴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강조가 되는 거죠. I was glad of his help, slight as it was. 보통 사람이 많이 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보통 얘들 조그마한 것이지만 나는 그의 도움에 기뻤다. I was glad of도 안 쓰겠죠. I was glad his help 라고 그냥 얘기하겠죠. And his little help 랄지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겠는데 여기서는 조금 문어적이면서 강조적으로 얘기하죠. I was glad of his help, slight as it was. 문어에서 조금 쓸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가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다름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brave man as he was. 그러니까 형용사가 앞으로 와가지고 대신에 as를 써가지고 이제 강조한 거야. brave man as he was. 그가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he did not hesitate to do. 그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보게 되면 아무리 뭐뭐 해도 뭐 no matter how I try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번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를 앞으로 써가지고 try as you may. 그래서 동사 플러스 as you may에서 아무리 뭐뭐 하여도 이게 더 간단하겠죠. no matter how I try 그런 것보다 try as you may. 네가 아무리 해보아도 you cannot do the work in such a short time.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이 되겠죠.
try as you may, you cannot do the work in such short time 정도가 되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젊지만 또는 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because나 but을 써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young as he is 라고 이제 형용사나 동사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주어 동사 써서 좀 강조하는 투로 얘기하는 거. young as he is, he knows much of the world. 그는 젊지만 세상 일을 잘 알고 있다. 랄지. 그 다음에 try as you may, 아무리 해봐도 you cannot do the work in such a short time.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을 할 수 없다 라고 강조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